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권미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용의자와 마주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식시장의 여러 알리바이들 모두 믿어야 할까요? 확실한 수익을 위해서는 확실한 알리바이와 진실이 필요합니다. 오늘 수사를 도와주실 두 분, 토마토 투자클럽 박한샘 전문가, IM투자증권 양태준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새 용의자 소환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OCI 머티리얼즈, 두 번째 모베이스, 세 번째 일진 머티리얼즈인데요. 단서가 영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머티리얼, 네. 원료, 재료라는 뜻인데요. 오늘 용의자 인상착의를 어떻게 보셨나요? 이 영어라 그런지 상당히 좀 어려운 종목들이네요. 먼저 전체적으로 보니까 휴대폰 관련 그리고 반도체 관련으로 오늘은 어떻게 본다면 하나의 테마로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건 좋지만 타이밍적인 거는 알리바이는 좀 약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됩니다. 네, 양 대리님은요? 전반적으로 지금 IT 관련 업종들, 관련 종목들인데, 저도 마찬가지로, 물론 뭐 알리바이가 성립할 수는 있다고 볼 수 있지만은, 그 알리바이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약할 수 있다라는 게 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약한 알리바이 기댔다가는 또 자칫 손실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자, 오늘 새 용의자. 자, 먼저 첫 번째 용의자입니다. OCI 머티리얼즈. 알리바이는 반도체 산업 호황의 실적 증대가 기대된다. 증거 조사해 주시죠. 네, 저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위험으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이지만은 약간 좀 긍정적 위험으로 판단되는데요. 먼저 반도체 산업 호황의 실적 증대 기대라는 알리바이가 맞아요. 네. 그런데 이 알리바이는 이미 6개월 동안 써먹은 알리바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증거는 맞는데 네. 좀 빗바랜 증거가 아니겠느냐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과거형이라는 거죠. 따라서 첫 번째 증거, 금년 영업이익률, 2015년도 영업이익률이 실적이 좋은 거 맞습니다. 595억, 600억 원으로서 과거의 영광을 회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전방산업인 반도체 파트 부분에 있어서 SSD,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하드웨어죠. 하드웨어를 대체하는 새로운 하드웨어인데요. 손톱만한 크기로 사실 이걸 적층으로 쌓아서 하드웨어를 만드는 건데, 요거가 이제 낸드 플래시 메모리라고 해서 이런 것들의 이거를 이제 만들어서 SSD를 만드는 거거든요. 하드웨어를. 자, 그런데 요게 이제 기존의 반도체하고는 좀 다르게 적층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자료를 한번 잠깐 본다면, 용어를 쉽게 설명한다면 이제 이런 구조예요. 기존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웨이퍼라고 해서 CD-롬처럼 생긴 거를 잘라서 폴리실리콘이라는 것을 녹여가지고 그걸 잘라서 이렇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단무지 같은 거죠. 무처럼 된 건데 그거를 이렇게 자릅니다. 그럼 거기다 반도체 칩을 심어서 그걸 다시 거기다 이제 20개면 20개, 30개면 30개. 그래서 6인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개를 만들고, 뭐 10인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인치가 웨이퍼가 클수록 많이 한꺼번에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 원재료를 바로 OCI 머티리얼에서 만들었죠. 자, 그런데 기존의 제품이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쉽게 쌓는 구조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 쌓지만 어떻게 쌓냐면 안에 또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3D 낸드 플래시 메모리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미래형 메모리입니다. 실제 고급 휴대폰이라든지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저런 부분인데, 이 OCI 머티리얼즈가 여기에 중간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가스가 들어가요. NF3 가스라고 해가지고. 네. 그런데 그 가스가 기존의 제품들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20% 더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적층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고부가가치예요. 그래서 OCI 머티리얼즈가 사실은 웨이퍼로서의 실적도 있지만은 저 적층 가스 투입하는 거 NF3 가스, 저것이 또 앞으로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가가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이번 연도에 150% 정도 올라갑니다. 166%가 영업이익이 증가됐는데, 그런데 사실 수익도 3만 원에서 7만 5천 원으로 주가가 지난 1년간 150%또 올랐어요. 그래서 다 좋지만 잠시 기간이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금 위험분류, 그다음에 나중에 재매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반도체 웨이퍼를 단무지에 표현해 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그 단무지 단면과 또 그 안에 들어가는 가스를 만드는 그렇죠. 업체인 거죠. 단무지의 원재료라고 볼 수 있는 네. 그런 그걸 공급하는 회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국제유가의 폭락도 사실 OCI 머티리얼즈의 원재료 비용의 절대적인 부분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이런 좋아지는 부분들이 과거형이다. 현재형, 미래형에 있어서는 조금 아직은 좀 주가가 조정받고 조금 다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미 그 현재형인데 네. 실적은 주가가 이미 미래를 땡겨서 선반영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비슷한 업체도 한번 놓고 본다면 자료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이제 서로 많이 겹쳐요. NF3 가스 같은 경우 경쟁이 치열합니다.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체별 제조가스, 반도체 그 만들 때 제조가스가 들어가는 회사들인데 워닝 머티리얼스, 후성, OCI 머티리얼즈, 에어 프로덕트, 코아텍, 린데 코리아 이런 회사들인데 OCI 머티리얼즈는 지금 NF3 가스가 들어가죠. 여기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저 부분이 국내 업체들뿐만 아니라 해외 업체들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2, 3년간은 OCI 머티리얼즈의 충분한 수익원이 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저런 업종들 전체가 다 좋다라고 좀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양태준 대리님. OCI 머티리얼즈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재를 만드는데요. 미래 가치를 충분히 끌어당겼었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우선 그 결론부터 저도 말씀드린다면은 저는 이제 석방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OCI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매출의 85%를 차지하는 게 이제 NF3인데요. 이 NF3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제 공급 업체들의 투자 제한으로 인해서 이제 공급 부족이 좀 지속이 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도 좀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반도체 산업 자체가 호황이라는 것은 이제 입증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좀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아무래도 좀 계절적으로 좀 비수기에 속한데 OCI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제 9분기 만에 또 20%대 이제 OP 마진을 좀 회복을 하였고요. 2012년도에 이제 2분기에 이익률 같은 경우가 한 25% 정도 나왔었는데 이번에 또 20%대를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이 이제 연출되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방 시장의 호조에 따른 이제 수요 증가로 좀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2015년에도 이제 반도체 업황의 호조라든지 뭐 주요 고객사들의 뭐 신규 라인, 뭐 가동 효과,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크게 좀 성장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또 공급 부족도 나오면서 실적이 좀 상향이 되고요. 또 그 외에 또 좀 뒷받침해 줄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현재 시장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이제 2015년도에 매출액이 약 한 30%, 영업이익이 약 한 140% 정도 좀 상승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투자를 하시는데 참고하실 만한 포인트 좀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LCD 패널 양산의 필수적인 특수가스도 이제 아무래도 이 회사의 주력 제품입니다. 반도체 공정의 미세화와 뭐 3D 공정 도입으로 인해서 반도체 특수가스가 이제 사용량이 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OCI 머티리얼즈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에 좀 힘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작년 말 대비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외국인 보유 비중인데요. 뭐 그림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2013년도 12월부터 지속적으로 수량을 늘려왔었던 외국인 같은 경우가 작년 12월 중순에 비중을 좀 줄이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현재까지 그 비중을 늘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조정에도 불구하고 뭐 실적 개선이라든지 뭐 2015년도에 이제 지속되는 이제 산업의 호황 뭐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것 같고요. 지난 1개월이라든지 3개월 전 대비해서 각각 한 16%에서 한 50%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업황 호조에 의한 뭐 실적 성장이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현재 뭐 단기적인 모멘텀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OCI 머티리얼즈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지난해 주가 72% 상승, 올해 2달 가까운 기간 동안 42%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알차게 오르고 있는데요.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실적 증대라는 것은 또 역시 두 분 전문가 모두 진실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만 갈리고 있는 부분은 지금 수준에서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가격이나 기간 조정을 기다려 볼 만한 시점이 왔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전문가가 있는가 하면 현재 외국인의 수급이나 실적 추이 업황을 봤을 때 충분히 중장기적인 투자 지금도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 갈리고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NF3를 공급하는 OCI 머티리얼즈. 이 공급 부족 사태는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겠다고 하는데요. 일단 석방과 위험 사이에서 긍정적 위험 사이에서 다소나마 증거 불충분으로 위험으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용의자 모베이스입니다. 모베이스가 말하는 알리바이. 주당 0.2주의 무상증자 결정. 추가 모멘텀이 기대된다. 진실인가요? 네, 무상증자 결정은 당연히 진실이에요. 이거는 이제 팩트인데, 추가 모멘텀까지도 네, 이제 볼 수 추가 있나요? 모멘텀에 대한 기대가 약간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리바이로서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체포 의견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제가 좀 부정적 관점으로 용의자들을 이렇게 좀 검거를 하는데요. 먼저 체포하는 첫 번째 이유는 10% 전후의 탁월한 영업이익을 지금 스마트폰 케이스 회사로서 잘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중국 법인 누적 적자가 195억 원입니다. 합자 회사를 세웠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체 매출액의 한 7% 정도 해당돼요. 이 회사에. 근데 누적 적자가 195억, 200억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증거로는 이거는 이제 약간 심리적이고 제 개인적인 주관입니다만 이 주식이 평균 매집 단가가 세력들의 거래량을 봤을 때 8,000원입니다. 근데 지금 16,000원으로 정확하게 100%가 올랐거든요. 네. 100%가 오른 2월 초 전후해서 무상증자 0.2% 즉 20%를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건 무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는 회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호재를 발표해가면서 물량을 털어내는 거. 네. 휴가 가더라도 전형적인 어떤 그런 물량 털기 냄새가 좀 납니다. 그래서 100% 수익 시점에서 그걸 제도적으로 이렇게 계획적으로 짰다라고 좀 뭔가 쉽게 얘기해서 설계가 들어갔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저는 단기적으로 체포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베이스 연간 재무제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상증자는 어차피 할 거였어요. 왜냐하면 평균 2,000억, 2013년도 2,700억, 2014년도는 3,000억이 넘는데 영업이익률이 평균 10%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의미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유보율이에요. 2012년도에는 1,762%, 즉 자본금 대비 현재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17배라는 거죠.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에 이것이 이제 500% 늘어서 2,200%. 이번 연도에 또 늘죠. 2,500%까지 늡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반하는 거죠. 현금을 산더미처럼 쌓아갖고 있어가면서 재투자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는 어차피 자본금을 증액해야 돼요. 무상증자가 사실 20%가 아니라 100% 해야 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번 또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건 좋습니다만 주가가 100% 올랐다는 거 그것은 이미 선반영됐다. 이렇게 좀 보고 저는 단기 매도 사인 체포 의견 제시합니다. 중국 법인 적자가 있는데도 실적이 괜찮은데요? 네, 그러니까 네. 봤을 때 중국 법인 적자를 한 번에 털어내버릴 수 있는데 그걸 남겨놓는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약간 주가에 반영되기도 했고 그리고 스마트폰 케이스 업체로서 저렇게 높은 영업이익률을 낸다는 거는 사실 기술력이 있기도 하지만 영업도 잘한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신고가 갱신이 나오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신규 모멘텀은 좀 어렵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자, 양태준 대리님, 사실 지금 음모론까지 제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점에 잡은 어떤 수급 주체들이 2배 오른 시점에서 무상증자 발표와 함께 털어내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양 대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모베이스에 대한 의견 저는 이제 위험으로 좀 분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무상증자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뭐 이미 공시가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알리바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기정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추가적인 모멘텀은 좀 약간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모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무상증자를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한 주당 이제 0.5주, 즉 이제 50%를 배정하는 무상증자였는데요. 물론 이제 상한가로도 마감을 하였지만은 이제 길게 보았을 경우에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는 이제 힘이 없는 모습이 이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후에 뭐 스마트폰 기능이 올라가면서 이제 KS 업체들의 이제 수혜가 좀 강하게 들어왔는데 그런 다음에 좀 기나긴 조정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모베이스도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업황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리바이만 보고 투자하기에는 좀 위험이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증거는 아무래도 이제 해외 법인의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중국 법인 같은 경우는 적자 누적으로 인해서 영업 정지를 하였고요. 또 태국 법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대규모 좀 영업 손실을 좀 기록을 하였습니다. 중국 법인 같은 경우는 영업 정지 금액이 약 한 195억 원 정도가 되고요. 2013년 매출액 대비해서 한 7%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또한 이제 중국 법인에 이어서 이제 태국 법인에 대한 불안감도 좀 커지고 있는데, 태국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카오디어 등 이제 선물 사출 제품 같은 경우를 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약 한 3억 한 5천억 정도, 3억 5천만 원 정도 가량의 단기 순손실을 기록을 했는데, 이 태국 법인은 중국 법인보다 한 1.7배 가량 좀 자본금이 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회사들에 대한 손실이라든지 영업 정지가 모베이스의 주가에 상당히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실적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나마 이제 다행히 베트남 법인 같은 경우는 좀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베트남의 경우는 이제 지난해 초 이제 화재가 좀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약 한 9억 정도의 이제 당일 순이익을 냈습니다. 베트남 법인을 포함하여서 그 외 법인들 실적이 좀 어느 정도 좀 턴어라운드가 좀 진행이 돼야 모베이스에도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위험으로 이제 분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베이스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무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호재라는 점 진실이지만 추가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부정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법인을 비롯한 해외 법인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이쪽 부분에서 턴어라운드가 일어난다면 모베이스 추가적인 상승 좀 내다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두 분 위험과 체포 사이에 의견을 주셨는데요. 체포 쪽으로 가도록 하죠. 검거하겠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 일진 머티리얼즈. 그가 말하는 알리바이는 갤럭시 S6 폴리머 전지 사용 가능성 수혜가 기대된다. 갤럭시 S6가 바로 3월 초 이제 모델을 공개하게 되잖아요. 제가 그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갑자기 초대장이 벌써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네. 3월 초 그 MWC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바로 전날에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무선 충전이다 뭐다 이제 새롭게 뭐가 어떤 기능이 들어가고 어디에 납품된다 주식 시장에서 참 얘기가 많죠. 네, 일단은 이제 아이폰 7, 아이폰도 이제 6가 나온 다음에 7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제 기존의 스마트폰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갤럭시 S6부터는 뭔가 좀 다른 패턴이 하드웨어적인 면에서 나오지 않겠느냐. 그것이 지금 일진 머티리얼즈가 이야기하는 알리바이의 폴리머 전지 사용을 하겠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것이 이제 수혜가 가능하냐는 부분인데 먼저 저는 이 폴리머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그냥 휘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렉서블을 채용한다. 그러니까 휘어지는 스마트폰을 본격적으로 채용하는데 쉽게 해서 벨트처럼 손목에다 찰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이제 구부려서 갖고 다닐 수도 있고 필 수도 있는 그러려면 반드시 폴리머 전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진 머티리얼즈의 알리바이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파괴력 있는 알리바이인데 약간 저는 위험 종목군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느냐? 먼저 이 폴리머 전지를 갤럭시 S6부터 채용한다라고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만 그러나
채용할 때까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서류에 도장 찍을 때까지. 웨어러블 IT 기기에는 꼭 들어가야 되는 전지인 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이제 잠깐 한번 자료 화면 보겠습니다. 플렉서블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는 나왔어요. 이 안에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사람 척추에 해당되는 PCB, FPCB, 그러니까 PCB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것을 반도체 그런 걸 다 중추신경처럼 조절해 주는 건데 FPCB라 해갖고 사실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죠. 앞에 F자는 플렉서블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성 인쇄 회로기판이라는 한국적 용어로 쓰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려면 또 뭐가 문제냐면 그것만 휘어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부품이 휘어져야 네. 되죠. 중요한 건 배터리입니다. 이 배터리가 휘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젤의 형태라든가 아니면은 액체 형태는 사실 위험해요.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젤로 만들고 일정 부분 약간 반액체 반고체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게 폴리머 전지, 리튬 이온 폴리머 전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 플렉서블 기기를 만들려면 그러니까 갤럭시 S6부터 쓴다는 거는 플렉서블 그 폴리머 전지를 쓴다는 건 플렉서블로 만들겠다는 의도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걸 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한 1년 전에 LG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휘어지는 스마트폰을 했다가 완전 참패를 당했죠. 약간 이렇게 곡선 있는 거. 그래서 일단 도장 찍을 때까지는 모른다. 그래서 저는 일진 머티리얼즈 루머로 놓고 첫 번째 위험 종목으로 증거로 놓습니다. 두 번째 실적 회복 확인 후 접근 제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만 실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가. 일진 머티리얼즈 실적 추이 한번 잠깐 볼까요? 실적 추이 그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재무제표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보면은 2012년도 마이너스 68억, 2013년도 마이너스 148억, 2014년도도 지금 한 300억 정도 마이너스가 나올 걸로 보여져요. 이런 마이너스의 흐름이 사실 일진 머티리얼즈에 지금 뭔가 한 방이 필요한데 그거를 해결해 주시는 게 뭐냐? 바로 갤럭시 S6부터 폴리머 전지를 사용하면 이게 이제 바뀔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지금 마른 하늘에 그 단비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지만 네. 사실 알 수 없다라고 보고 저는 위험 종목군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양대리님 증거 주시죠. 예, 우선 알리바이에 대한 부분 충분히 좀 수혜 기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저도 이제 위험으로 좀 분류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업계에서는 삼성 SDI의 폴리머 전지 투자 확대, 삼성전자 갤럭시 S6의 폴리머 전지 사용 가능성 이게 높아짐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의 수혜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동안의 실적이 너무나도 안 좋았고 1분기에도 좀 적자가 좀 지속될 수 있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자 지속에는 이제 아무래도 자회사 일진 LED의 이제 수익성 악화로 좀 볼 수 있는데요. 일진 LED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성 위주의 전략과 예를 들어서 고객사의 다양한 실적 개선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회복이 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제 3년 내내 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향후 실적 개선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알리바이에서 본다면은 이제 폴리머 전지 사용 가능성, 수혜 기대 충분히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 시장에서 단순 기대감만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좀 많은 위험성을 좀 내포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익 기대에 대한 부분이 뜬구름이 아닌 많은 부분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주가가 아닌 일정 부분 조정이 온다면 충분히 좀 매수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다음 달 이제 공개를 하는데요. S6를 공개를 하는데 아무래도 배터리 교체가 좀 불가능한 이제 일체형으로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일체형 스마트폰에는 아무래도 이제 폴리머 전지가 이제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일진 머티리얼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이러한 이제 그 스마트폰 사업 방향을 좀 먼저 파악하시면서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도입만 된다면 납품이 유력할까요? 일진 머티리얼즈? 아무래도 도입만 된다면 그런 납품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거의 유력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갤럭시 S6 현재 스펙이 예상으로도 벌써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체를 꼭 보셔야죠. 3월 초에 공개가 됩니다. 거기에 폴리머 전지 과연 납품할지. 납품만 된다면 정말 충분한 모멘텀 될 것 같은데요. 아직은 두 분 모두 위험으로 놓고 증거 불충분으로 분류하는 것이 안전한 투자가 되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세 용의자 가운데 모베이스 검거했고요. 나머지 두 머티리얼즈 위험으로 분류했는데요. 전략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저는 오늘은 좀 보수적으로 해서 네. 주가들이 올랐기 때문에 보수적 관점으로 종목 석방 종목은 없고 위험 종목군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 대리님 가격 있으신가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많이 상승하였지만은 그래도 지금 추가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는 OCI 머티리얼즈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수가는 지금 74,000원 부근에서 괜찮으실 것 같고 매도가는 84,000원, 그리고 선저가는 65,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용의자 중에서 석방된 용의자는 없었고요. OCI 머티리얼즈 가능성을 보면서 구체적인 가격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내일 이 시간 용의자와 다시 돌아옵니다.